자,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이 학습지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학작품의 소통구조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한번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본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의 소통구조, 그래서 문학작품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절대론적 관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작가의 생애,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향, 아니면 이 사람이 작품을 쓴 창작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게 표현론적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이 쓰여졌던 당대의 시대 상황,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품 안에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교훈,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즐거움이나 감동을 얻었는지, 이런 걸 중점으로 감상하는 효용론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과서 286쪽에 있는 하정우 시인의 동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86쪽 먼저 볼게요. 자, 선생님은 수업용으로 편하게 수업하기 위해서 따로 이 학습지를 가지고 수업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별개의 학습지가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286쪽에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표는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지에 있는 바로 이 학습지에 있는 이 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랑 학습지 나란히 두고 수업을 들으면 돼요. 선생님은 이 수업용 학습지로 간단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작품은요, 하정우의 동승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학습 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번 수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확실하게 알아야, 목표를 설정해놔야 수업의 중점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가치, 이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중점적으로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우선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잡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희들은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자, 요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읽는 동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 시에서 담겨있는 시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채우기 전에 한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작품에 시적 화자 등장하나요? 화자는 당연히 작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건 화자가 작품 안에 드러나느냐, 표면에 드러나느냐를 지금 묻고 있어요. 자, 화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나요? 네,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이 색깔로 쓸게요. 나
라고 해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국철을 타고 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냐? 사무실, 즉 자기 회사에 잡무, 남은 일을 하기 위해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국철이라는 단어 지금 되게 어색하겠지만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지하철, 전철, 뭐 이런 기차 이런 거를 국철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잡무하러 국철을 탔어요. 그런데 화자가 누구를 만났죠? 네, 아시안 젊은 남녀, 즉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외국말을 하면서 지금 건너편에 젊은 남녀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가 이 젊은 남녀를 뭐 하고 있어요? 네, 관찰하고 있습니다. 쟤네들 뭐 하고 있지? 아니면 쟤네 뭐 하려고 국철을 탔지?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남녀는 화자를 관찰하나요? 화자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그런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뭐 모자 장사가 오면 모자도 사고 만년필 장사가 오면 그거를 사서 막 자기네들끼리 써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국철을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갑자기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돌려요. 즉 천박한 호기심,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내가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쟤네들을 약간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쟤네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서 약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화자가 이 아시안 젊은 남녀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본 건 나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하니까 우리 가끔 여러분 참 이게 일상생활에서 선생님도 가끔 내가 이렇게 좀 차별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정말 이 화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천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느낄 때 종종 있거든요.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외국인이 타서 앉으면 괜히 그 외국인을 계속 쳐다보게 돼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랑 뭐 핸드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막 이러면서 가는데 괜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정말 나와는 정말 다른 대상을 보는 것처럼 관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그 생각에 뭔가 창피하니까 고개를 돌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국철을 타고 가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화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쟤네들도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누구처럼요? 화자처럼요. 화자도 잡무를 하기 위해 사무실로 나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화자가 마지막에 저 사람들도 나처럼 일자리로 돌아가는 길이겠구나. 즉 나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나와 같은 상황이구나. 약간 이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적 상황이에요. 작품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표에서 채울 수 있는 건 간단하게 채우면서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작품 안에 들어가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자, 먼저 화자 파악하기. 일단 선생님 화자는 작품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일단 나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다. 글씨가 엉망으로 써지네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다. 즉 화자가 숨어있지 않고 나라고 해서 작품에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화자에 대해서 또 파악할 수 있는 걸 보면 일하러 가는 뭐 어른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다음에 화자는 뭐 회사에 다니는 직장 노동인
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시적 상황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시적 상황 파악하기.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자, 일단 화자인 나는 잡물을 위해 휴일에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국철을 타고 가죠. 그래서 국철 안에서 젊은 아시안 젊은 남녀를 만납니다. 젊은 남녀를 만난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가요? 뭐 보게 됐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화자가 이 젊은 남녀를 뭐 하죠? 관찰하는 행위를 합니다. 쟤네가 뭐 하지? 막 이렇게 뭔가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볼 건데 요거는 작품을 조금 처음부터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 못 쓰는 학생이 있을까봐 잠깐 이렇게 멈춰놓고 기다릴게요. 필기 못한 학생들은 지금 하세요.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국철을 타고 앉아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렸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적 상황의 공간은 지금 국철이에요. 여기가 지금 공간인 거죠.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요.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는 나와는 다른 말, 우리도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리면 뭐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뭔가 이질감이 드는, 나와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이 들려서 쳐다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있었대요. 그래서 요 아시안 젊은 남녀는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관찰의 대상이라고 쓸게요. 관찰의 대상. 자, 이제 보면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에, 즉 쉬는 날, 잡물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대요. 자, 그런데 보면 자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국철을 탔는데 쟤네들은 뭘 하려고 국철을 탔지? 하면서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런 거죠. 나는 일하기 위해서 가는데 쟤네들은 왜 가지? 라는 요 생각의 기변, 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쟤는 나랑은 다를 거야. 나는 일하기 위해서 전철을 탔지만 쟤네들은 여기에 왜 탔을까? 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즉 나와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나랑은 다를 거다라고 하는 무언가의 뭔가 편견,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한 표현대로라면 천박한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전철을 탄 이유가 나와 다를 것이다. 다를 것이라는 편견이에요, 요거 글자. 이 사람이 표현한 대로 하면은 천박한 호기심인 거죠. 아이고, 호기심.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갈까요? 내가 뭐 지하철을 타고 뭐 아니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뭐 극장을 왔어요. 그러면 극장에 온 이유는 뭐 영화를 보기 위해서인데 갑자기 여러분 옆에 한 외국인이 같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영화관까지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저 사람도 영화 보러 왔나 보다. 만약에 나와 같은 그냥 한국인이라면 저 사람도 영화 보러 왔나 보네 라고 생각하거나 사실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외국인이면 저 사람이 왜 여기서 내리지? 저 사람 왜 극장에 들어가지?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편견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젊은 남녀는요, 그냥 서로 마주보면서 웃고 귓속말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즉 그 사람들, 저희들은 화자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행동을 얘기해요. 뭐 모자 장사가 모자 팔러 오면 막 모자 써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요런 부분을 보면 그들도 그냥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냥 일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때 화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문득 갑자기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황급하게 고개를 돌렸대요. 여러분, 고개를 돌렸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감정은 뭐죠? 본인이 그런 천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들을 관찰했다라는 그런 행동을 반성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저 자신의 행동을 약간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정말 천박한 호기심이었구나, 나의 행동이 좋지 않았구나, 이런 반성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했던 그런 행동을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다른 언어, 다른 피부를 가진 그들에 대한 호기심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전까지는 국철 안에 그 사람을 관찰했다면 고개를 돌리면서 이제 국철, 그 유리창 너머의 자연 풍경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본 풍경을 보면 국철이 강가를 달리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그 강 위로 너울거리는 그 수면 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대요. 여기에서 여러분,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 요게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바로 뭐죠? 그죠? 뭔가 우리 사람의 일로 따지면 뭐 다양한 문화, 뭐 피부, 언어 이런 게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깃털 색깔이 서로 달라도 새들은 서로를 뭐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냥 함께 지내면서 물결을 타면서 날아가요. 즉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새 여러 마리, 깃털 색깔이 다른 요 새 여러 마리는 그렇죠, 화자의 태도와는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이건 여러분 단어 뜻을 모를 것 같아요. 천연하다라는 건 아무렇지 않게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외국인들과 아무렇지 않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서 낯짝이 부끄러웠대요.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호기심, 편견에 대한 편견에 대한 반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자, 여러분 이 차이 알겠어요?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잡무하러 나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요 차이. 나는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나는 이런 느낌은 나는 뭐 하러 가는데 쟤네는 나랑 다르겠지. 약간 요런 의미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저희들도 라고 하면서 이제는 쟤도 저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입장이지 않을까? 라고 약간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와 다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화자의 태도가 바뀌어요. 앞부분에서는 이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왜 쟤는 어디 가지? 나는 일하러 가는데. 약간 이런 이질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는 저희들도 나랑 같은 입장이겠구나. 우리 같은 입장, 동질감을 가진 대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밑에 정리를 해볼게요.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하기. 자, 일단 정서는 아까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태도는 반성하고, 요런 식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서 및 태도가 작품에서 살짝 바뀌어요. 맨 처음에 국철을 탄 아시안 남녀를 처음 받아봤을 때에는 편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쓸게요, 여러분. 편견과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아시안 젊은 남녀를요. 그러다가 그들은 나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우리 그냥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라는 걸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또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여기서 자신의 행동이라는 거는 관찰했던 그 행동이겠죠.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면 저희들도 나처럼 나와 같이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느낌 이렇게. 그래서 화자의 어떤 태도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주제 파악하기.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이 시에서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고려하면서 작품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외국인을 우리가 봤을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떤 나와는 다를 거야. 아니면 편견이라든지 차별적인 시선을 갖는 거에 대한 어떤 반성.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저 국철 강가에 보이는 그 새들처럼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사회문화적 가치랑 좀 관련이 있는데 그냥 한 번을 쓰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 편견을 버리고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여러분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에는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우리 민족은 하나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 나라 국가들 중에는 여러 민족, 여러 부족이 합쳐져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한 핏줄이다, 이런 거를 되게 강조했었던 그런 교육이 좀 있었거든요. 도덕책에도 우린 한민족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또 받고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약간 나와는 다른 피부색, 나와는 다른 눈동자색, 다른 언어 이런 걸 가진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좀 배타적으로 대하는 난 쟤네랑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뭔가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합쳐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는 한민족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마치 민족적인 자긍심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차별, 편견 이런 거를 버리고 그냥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 공존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가치는 얘랑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따로 쓰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요런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목을 보면요. 제목이 동승이잖아요. 동승. 여러분, 동승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 국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동승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차든 기차든 아니면 지하철이든 같이 타는 걸 우리가 동승이라고 하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그럼 이제 사전적인 의미만 봐도 어떤 교통 수단 같은 거를 같이 타는 거를 동승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작품의 의미를 고려해보면 이때의 동승이라고 하는 제목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다문화 사회에 사는 우리들이 같이 타서 같이 간다, 즉 공존하면서 산다, 이런 삶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써보자면 사전적인 의미 말고 상징적인 의미를 쓸게요. 다문화 사회에서의 포용과 조화로운 삶.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다. 자, 필기할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차별하고 편견 가지고 행동하지 말고 어우러져서 살자. 누구처럼?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함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정우의 동승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자, 필기 못한 학생들은 지금 마무리하세요.
자,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